자 보시면은 요거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거죠. 자 근각에서 돌리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1이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나와요. 자 나는 얘랑 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합곱이 필요합니다. 합. 그러면 합을 구하시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고, 자 곱을 구하시면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에요. 얘를 저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구하시면은 되겠죠. 얘를 가지고 앞에 거는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계산하면은 3분의 1이네요. 자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이네요. 똑같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뭐가 되냐? 불러봐요. 3 어렵고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붙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아 x 플러스 3분의 1 은요. 좀 불안불안한데. 자 여기다가 3 달면 답이죠. 그죠? 자 답 한번 써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네요. 이게 정답이네. 그지? 답은 냈어. 아무튼 그럼 이 문제 끝난 거긴 한데 잘 보니까 뭐 좀 독특한 거 좀 보이나요? 얘가 정답이고 얘가 처음에 가진 방정식인데 잘 보시면 개수가 개수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2차항이랑 3차. 개수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여기 내림차순 개수가 1 마일 3이지. 얘 개수가 3 마일 1이지. 그죠? 개수가 빠꾸로 쓰여졌다고요. 빠꾸로. 거꾸로 쓰여져 있다고.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성질이긴 합니다. 뭐냐면은 알아둘 사람 알아두시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알아두시면은 좀 유용하게 쓸 때가 있겠는데 우리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할게요. 2차는 너무 심플해서 3차로 했어요. 이거의 근이 알파거든. 이거의 근이 알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뭐냐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만들어져요. 계속 빠꾸로 dx의 세제곱 cx의 제곱 bx 플러스 a는 0으로 이렇게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부족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은 역수 알죠? 뒤집은 거.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은 개수가 내림차순에서 역순 거꾸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려면 이건 좀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요리조리 좀 써먹을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나중에 3차나 이런 거 왔어요. 써 우선 나는 이거 안 할 거더라도 써 알려주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2번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우래요. 우선 뒷말은 나중에 봅시다. 우선 세우래요. 역수근이죠? 역수근이면 개수를 갖다 거꾸로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하나 비었죠? 뭐가? 2차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2차가 비었다는 건 2차 개수는 얼마라는 거야? 0x라는 0x제곱이라는 0 그죠? 그럼 저걸로 거꾸로 쓰면 되죠. 거꾸로. 불러보세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몇요? 이 사람들이 점자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줄 읽어봤더니 최고차항에서 얼마로 하래요? 일부러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맞춰줍니다. 이쁘게 쓰라고. 알겠습니까? 요런데 써먹는 게 우선 단편적인 거고 요거 말고도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 원이나 그런 데 가면 또 써먹을 일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알아두실 분들은 좀 알아두세요. 됐고 앞으로 깎고 다시 150조. 자 유제 예제 5번 요거 뭐 거의
거의 내신 뭐 최다민출 문제죠. 한 문제 꼭 나오실 거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적어의 합을 구하래요. 우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하시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뭔지 좀 똑바로 아셔야 돼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항상이란 표현보다는 아무튼 방정식의 근은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거든요. 미지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야. x. 요 x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요 방정식의 두 근, 여기서 말하는 근은 요 x를 얘기하는 거라고. x. 미지수가 근인 거야. 미지수가 근. 우선 그거부터 똑바로 아셔야 돼요. 미지수가 근이야. 미지수 자리가. 그러면 fx 는영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두 근의 합이. 자, 두 근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두 근을 갖다가 임의로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잡혀있으면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알파 베타를 잡는 순간 얘가 근이니까 x자리에 들어가도 등식이 성립을 해요.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 성립을 한다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핑크는 안 쓰고 바로 가기도 하거든.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때 주어진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6이라고 줬고요. 자, 근데 옆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보니까 요 못하니? 니네 책도 이러니? 그러네. 다 못하네. 뭔가 허전하죠? 문제에서 뭔가 허전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못합니다. 쓰세요. 오타요, 오타. 여러분 책도 다 그래. 능력 달린 책 있어요? 없죠? 반장이 대표로 전화해가지고 한번 하세요. 여기 있죠?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 뒤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써있어요. 그리고 발간 이후 발견된 오류. 어? 통신이 많이 내가. 자, 이거의 두 근을 합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요 x 값을 구하려는 건데 우선 이 x가 저 x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포인트는 요지 핵심은 뭐예요? 요거를 써놨죠. 핑크. 아, 그럼 우리 이거로부터 f 는영이 되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얘가 능령이 만족되려면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앞에서 파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된다고.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고. f 괄호에, 괄호 안에. 근데 괄호 안에는 실제로 누가 쓰여져 있어요? 3x 빼기 6이 쓰여져 있잖아요. 3x 빼기 6. 다시 말하면 결론은 3x 빼기 6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x는 뭐예요? 3분의 알파 플러스 6이죠. 3분의 베타 플러스 6이죠. 이게 얘 근이죠. 여기 x 값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는 거죠. 더하면 3분의 통분돼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 여자 얼마? 8이야? 아니지. 얼마? 8이 아니면 얼마? 6이야? 됐어요? 아, 이거는 좀 똑바로 시킨 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시킨 대로 하면 다 맞을 텐데 문제가 아무리 변형해도 다 맞을 텐데 이거는 이거 이따 시험에 대해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또. 이건 좀 맞춥시다. 이거는 여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F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물음의 그 방정식에서 미지수 x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지수 x. 질문 있어요? 이거 방태잖아. 그죠? 자, 이게 익숙해졌잖아.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푸는 거야. 어떻게 해? 자, fx의 두 근의 합이 6이래. 아, 두 근이 안 주어져 있어. 뭐 한다고? 알파 베타라고 잡아. 그러면 바로 옆으로 와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알파 베타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여러분도. 그러면 그때 x는 뭐야? 3분의 이건 찬찬히 하시고 알파 더하기 6 3분의 베타 더하기 6이 되고 둘이 더하래매. 둘이 더해. 답이야. 금방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 옆에 있는 저기 뭐야 310번 하나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혈내근입니다. 자 혈내근에는 두 종류의 혈내근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리수 혈내근이 있고요. 무리수로 된 혈내근이 있고 허수로 된 혈내근이 있어요. 혈내근이라는 건 짝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 그냥 뭐 숫자로 예를 들어주면 그건 잡히겠죠. 무리수 혈내근은 예를 들어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서로 무리수 혈내근이야.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무리수 앞에 부호를. 그러면 허수 혈내근의 얘는 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i가 있으면은 얘랑 2 마이너스 i가 혈내근이야. 혈내복소수. 그래서 말 그대로 혈내복소수가 혈내근이에요. 그래서 혈내근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없어요. 혈내근은 다 잘 잡고요. 그래서 혈내근이 생기는 조건을 아시면 되는데 무리수 혈내근이 생기는 조건은 그 수랑 연관된 반대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수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무리수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예요? 유리수죠. 그래서 얘는 유리수 계수입니다. 유리수 계수에서 가능하고 그러면은 허수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예요?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 계수에서 혈내근이 성립한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좀 중요한 말이긴 한데 변별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면은 대부분 그냥 여러분은 보자마자 2 빼기 루트 3 혈내근 뭐야? 물어보면 2 더하기 루트 3이요 4 더하기 5i 혈내근 뭐야? 4 빼기 5i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제고 여러분을 틀리게 하려면은 얘가 여러분은 원래 혈내근을 이거라고 잡으시려면은 뭘 확인을 해야 돼?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인지 봐야 되거든. 이 말을 봐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혈내근을 이거라고 잡으시려면은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인지를 봐야 되니까 뒷말을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쳐다도 안 보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틀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는 이 조건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버릇하시는 게 좋긴 하나 우선은 1차적으로 기본적인 혈내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게 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갖다가 공부를 해라. 조건을. 그게 변별이다. 저기 계수 말하는 게 1차, 2차 상수 다 유리수여야지 된다는 건가요? 네. 예. 자 됐죠? 이건 뭐 여기 2차지만 2차 아닙니다. 그냥 모든 고차 방정식에서 다 됩니다. 3차, 4차 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3, 4차 가면 또 나와. 똑같은 얘기가. 이 다음에 뭐 근각계수 하시면 되죠. 근각계수. 두근의 합 얼마야? 4예요. 근각계수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a고요. 두근의 곱 얼마야? 1이에요. 근각계수 하시면 b고요. 두근의 합 8이에요. 근각계수 하면은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 얼마야 이준이? 빨리빨리 안 해요. 17 얼마? 못 들었어. 17 아니에요? 17이요? 소소해. 왜 암살? 조각이 얼마야? 31. 41 그럴 거면 암살은 왜 하니? 거기야. 예? 16 더하기 25는 저 41이래. 거짓말하지 마이 그죠? 됐어요. 그럼 정리부터 하셔야 되겠죠? 됐고. 없네. 2차 방정식에서 a를 잘못 봤대요. 한근이 1 더하기 2i래요. 그럼 어쨌든 a, b는 마지막 줄에 실수라고 줬으니까 혈내근이 잡힐 거고 혈내근은 그러면 1 빼기 2i가 될 텐데 근데 a는 잘못 봤으니까 근과계수에서 a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합은 못 쓰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뭐다? 곱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둘이 곱을 하시면은 곱해가지고 5예요. 요게 근과 계수에서 b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밑에 줄에서는 b를 잘못 봤대요. 하나가 이게 나왔대요. 어쨌든 혈내근은 2 더하기 3i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는 합과 곱이 잡히기는 하는데 b를 잘못 봤을 때니까 b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뭔지 합을 갖다 쓰시면 되겠죠. 합. 그럼 얘 합하면 얼마냐면 4야. 근과 계수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a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넣어가지고 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사, b는 5,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근의 공식 돌리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시험에 냈다니 틀리면 알아 해. 앞으로 가서 우리 책에 이제 이게 유제가 없어요. 예제가 없는데 대신에 잘 나오는 거니까 322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기 뭐 위에 코딱지만하게 써있긴 한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수분해라고 써있어요. 인수분해. 갑자기 인수분해가 뭐 단원도 아닌데 왜 나왔냐? 지금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인수를 찾으래. 인수를 찾으라는 건 어쨌든 이거를 인수분해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망인수분해가 안 돼요. 크로스가. 그럼 크로스가 안 되면 못하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는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는0으로 가정했을 때 근이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근이 이게 나왔다는 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냐? 얘가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로 생겼다는 거고, 그때 최고차 한계수가 9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크로스가 안 되는 3항짜리 2차식을 갖다가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되죠. 방학 때는 봤습니다. 방학 때 교재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다 적용을 해보시면은 얘 근이 뭐냐? 직접 구해보면 근은 짝수계수 근의 공식 하시면 되겠죠. 9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9, 4, 36 마이너스 27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7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루트 3i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약분 되네? 3분의 1 풀마 루트 3i 돼요? 네. 이렇게? 조거를 하나씩 여기다 쓰면 답이라고. 조거를 하나씩. 이거 생각보다 이제 방학 때도 되게 많이 틀렸어. 고치는 것도 한 번에 통과가 되게 안 되고 되게 많이 틀려요.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답은 뭐야? 9 x 빼기 3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x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이렇게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합니다. 응? 질문. 어때? 이때 시험에 냈어. 걔는 영 안 써도 돼요? 쓰면 틀리죠 오히려. 얘는 식이잖아 애초에. 식인데 갑자기 얘가 등식이 돼버리면 그거 틀린 거죠 오히려. 이거 오히려 능력 쓰면 오히려 틀립니다. 이건. 질문 없어요? 잘해. 자.